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로 해서 마치 수소 이렇게 엔진 하듯이 그것을 증기 구조로 내뿜어서 수소, 산소까지도 추가해주면 높은 고열 속에서 이것이 타기 때문에 방사능 염료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는 쓰기가 좀 곤란한데 방사능 때문에,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발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발전 용도로 이런 식으로 발전 용도로 사용할 때는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입자 구조나 가루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줘서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어서 수소, 산소를 넣어주거나 압축 공기를 넣어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주선, 각종 우주선뿐만 아니라 비행체 연료로서 이렇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라든지 이렇게 석탄이라든지 석유 뗄 때도 이렇게 증기 구조를 먼저 넣어주고 액상 구조를 넣어주고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석탄 발전할 때도 석탄을 증기 구조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액상 구조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입자 구조나 이런 가루 구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훨씬 더 화력이 셉니다. 그때도 이제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산소의 비율을 많이 주면은 고화력이 일어나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주거나 이런 것도 되고요. 우주선 연료로서 이제 어떤 우주선 비행체 연료로서 군사적인 용도로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넣어줄 때도 압축 공기 같은 것을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 어떤 팽창 힘을 좀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압축 공기를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넣어서 안에 엔진 그 내연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이렇게 비행체의 어떤 연소 구조로 썼을 때는 한 덩어리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잘한 기관 속에서 여러 개, 그러니까 뭐 한 개짜리 들어갈 것 같으면 10개짜리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엔진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 화력을 견딜 수 있는 엔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라면 사실상 굉장히 제 생각에는 뭐 비행체 우주선 같은데 이론적으로 분말 구조로 갖고 다니다가 그것을 액상 구조와 증기화시키는 이런 기술, 그런 기계를 탑재해서 가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항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응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 석탄 발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증기 플러스 액상 플러스 가루 입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뭐 각종 석유 계통을 넣어준다든지 방사능 염료만 없다면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로 가루 구조로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용광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광로 같은 데는 이게 쓰기가 좀 곤란하고 방사능 때문에 용광로 같은 데도 뭐 석탄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석탄으로 하시면 거기다가 이제 석탄을 증기 구조, 액상 구조, 가루 입자 구조 이렇게 하면 더 화력이 세다는 거죠. 거기다 압축 공기 넣고 수소, 산소 넣고 산소의 비율을 높이 주면은 좀 더 고화력 속에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 대비 효율적인 연료를 가지고 연료 이렇게 엔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주는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어떤 석유 발전, 석유 발전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석유 발전할 때도 석탄을 증기화시킨 것을 같이 넣어줄, 발전할 때니까 석탄 증기화, 액상화된 것을 같이 넣어서 태울 수도 있어요. 이중간의 연료를 혼합해 시켜주는 거죠. 자동차 연료나 이렇게 쓸 때는 제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휘발유, 수소산소다 그러면 이제 수소로 가는 것을 보통 이제 이렇게 차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비행체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수소, 산소 원래 이제 불안가속이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높여준다는 거죠.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4, 수소 1, 산소 1.5 이렇게 1.75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좀 더 고화력이 일어난다.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엔진이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여러 개로 한 개짜리 들어갈 거를 화력을 세다면 여러 개로 분할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안에 있는 이렇게 어떤 엔진이 보호를 이렇게 타는 연소 기관이 보호를 받도록 하고 그 안에 압축 공기를 갖다 여러 겹 쌓아가지고 그래서 안에 있는 어떤 연소 기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간다 했을 때 일단 불안가스는 2대1이지만 제 방식은 1대 1대1, 1대2, 1대3, 1대4, 1대7 이래도 된다는 산소 비율이 높아도 된다는 거죠. 1.75, 1.154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프로테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할 일이고요. 서로 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각각 보관했다가 서로 이렇게 비율을 따라서 이렇게 연료양을 틀리게 해주면은 고속, 중속, 저속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회전축이다. 이렇게 비행체 그렇죠. 회전축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막 프로펠러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연료를 많이 주면 강한 이렇게 파워가 일어나고 속도도 빨라지니까요. 지금에는 변속기 구조도 이제 차량이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량을 통제해서 뭐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타지 연료량을 적게 준다 자동차 회전축이 팍팍팍팍 더 많이 돌아가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변속기가 없어지고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 기술 이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허난 것을 잘 생각하시고 남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의 모든 변속구 구조를 가지면서 잘 쓰셨으면서 변속기 없애가지고 연료량을 통제해서 이렇게 변속기 없는 구조를 가져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휘발유, 산소 이것도 각각 연료를 따로 보관하고 수소산소도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이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온도를 높여줘서 따뜻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소를 시키면 또 고화력,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고요. 수소산소도 마찬가지고 휘발유, 산소, 경유산소, 등유산소 뭐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LPG 산소 이것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연 자동차 같은 거, 내연기관이든 항공유 같은 거, 항공유 플러스 산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설계를 자동차 설계, 항공유 설계를 또 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잠수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석유 계통의 어떤 수소, 산소를 조금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미세하게 섞어서 주거나 산소를 조금 미세하게 섞어서 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하실 때 수소 넣으시잖아요. 그럼 산소를 추가로 더 넣어주거나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넣어서 기체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게 휘발유 같은 거를 보다도 이렇게 좀 고급 순도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석유 정제할 때도 오일샌드 정제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수소,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거나 이산화탄소 단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산소, 이산화탄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용광로에도 이 기술이 쓸 수 있고요. 뭐 고무 같은 거 정제하거나 투라시대 정제하거나 금속 정제 모든 정제 기술에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